우리 그 농업인들은 좀 겨울 되면 좀 쉬셔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어떠세요? 맞죠? 근데 어떻게 쉬시지 않고 이렇게 또 공부하시라고 먼 곳은 아니죠. 충주니까 오시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오늘 할당 받은 게 한 4시간 정도 되는데, 지금 앞뒤로 한 몇 분 정도 좀 까먹은 것 같고요. 또 오늘 저희가 의뢰받은 게, 실습 위주로 좀 의뢰를 받았어요. 실습 위주로. 사실은 오늘 한 2-3시간 실습을 해가지고는 실습은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제가 첫 시간을 좀 끊을 텐데 첫 시간도 굉장히 짧게 제가 그냥 할게요. 왜냐면 뒤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제가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실습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팜이라는 게 올해 초에 오픈을 했죠.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농산물 판매에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있다고 정답을 내리지 마시고 있을 것 같아. 앞으로 더 미래적으로 좀. 현재는 있었다. 미래적으로는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까? 하기야 뭐 농업기술원 오늘 주최로 여기 왔는데 없다 그러면 또 이거 웃긴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이 1박 2일인가요 우리가 이 코스가? 오늘 첫째 시간이죠? 근데 왜 이렇게 힘들이 없으세요 근데? 아니 무슨 폐전병처럼 이렇게 힘들어. 저기요 우리가 1박 2일 날 워크숍 하러 왔잖아요. 그죠? 그 워크숍이 어떤 개념이 있냐면 내가 있던 데를 좀 벗어나서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워크숍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온 이유는 뭐냐? 이 캥스턴 리터가 또 높잖아요. 밖에 나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주 잘 잡으신 것 같아. 도망을 못 가, 도망을 내가 보니까. 그냥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워크숍 왔으면 좀 열린 마음으로 서로 의견도 많이 나누시고 오늘 저녁에 토론도 좀 많이 하시고요. 오늘 저한테 주어진 한 3시간 정도 강사하는 말 잘 들어보시고 서로 의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너무 힘들이 빠지신 것 같아. 저기 우양우 오세요. 우양우. 앉아서 그냥 우양우 한번 해보세요. 우양우. 좀 선생님 말 좀 들어. 우리 충청도가 느려. 자 우양우 해보세요. 우양우. 그리고 앞에 사람 어깨 한번 주물러보세요. 한번. 빨리 준비 시작. 하나 둘. 주물러봐 얼른. 안 하는 사람은 뭐야? 안 하는 사람은. 하나 붙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자 토닥 두들겨. 이거를 감정을 써서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억하심정으로. 자 두들겨. 하나 둘 힘내라고 또 주물러줘. 하나 둘 그만. 반대 방향은 시간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을 잘 서야 돼. 줄을 어디 가나. 이게 줄을 잘 서야지. 우리나라는 라인 문화야. 라인 문화. 이 줄을 잘못 쓰면 모든 게 피해 봅니다. 자, 하여튼 힘들 내시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시작해 볼까요? 네. 제가요 겁나게 유명한 강사입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유명한 강사예요. 오늘 우리 충북 농기원이요 저를 아주 그냥 저렴하게 모셨어요. 기술들이 좋아 보니까. 원래 내가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저렴하게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유명한 강사고 이쪽에는 많은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요. 좀 많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시간상 맞춰가지고는 제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따팜이라는 우리 모바일 쇼핑몰이죠. 축하드립니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어저께 많은 시간은 못 내고요. 한 1시간 정도 보고 왔어요. 1시간 정도 봤는데 제가 오늘 이제 뒤에 한 1시간 정도 왔는데 전에도 왔고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고 과장님 말씀하시고 몇 개 적은 게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렇게 막 적으면서 뭐를 하는 강사는 아닌데 제가 뒤에 오늘 앉아가지고 좀 적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주로 1시간 정도, 1시간 다 못 자를 것 같고요. 한 1시간 정도 제 의견 말씀드리고 실습으로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따팜이라는 농산물 쇼핑몰을 만들어서 앞으로 많은 농산물을 팔아야 돼요. 맞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요.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만들어 놓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해요. 운영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운영과 관리. 질문. 오늘 농기원에서 우리 담당 선생님은 오신 것 같고 아마 이걸 개발하신 업체분들은 안 오신 것 같은데 질문. 우리 회장님도 운영진도 계신 것 같은데 질문. 앞으로 이따팜을 누가 운영하고 누가 관리할 겁니까? 한번 속 시원히 말해보세요. 누가 운영하고 누가 관리할 거예요? 누가 본인이? 우리가 오늘 좀 솔직해집시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한두 번 속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제가 참고로
온라인 마케팅 분야만 현재 13년 차입니다. 에? 제가 온라인 분야 마케팅만 해준 게 13년이에요. 기업뿐만 아니라 농업 쪽에 현재 지자체와 어느 모 지자체와는 현재 똑같은 프로그램을 제가 현재 대응을 해주고 있어요. 현재 1년째. 아시겠죠?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누가 앞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거를 빨리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좀 싫은 얘기도 할 거예요, 사실 오늘. 왜냐면은 발전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요. 앞으로 이 답함을 누가 운영하고 누가 관리할 건지를요.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하겠다? 그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정답 오늘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아까 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팀장도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관리 부분이에요. 운영보다도. 관리. 여러분 선키스트라는 회사 아십니까? 선키스트라는 회사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죠. 선키스트가 어떻게 생긴지는 혹시 아세요? 아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선키스트가 맨 처음에? 네. 왜 웃으셔? 몰라? 대답만 열심히 하신겨? 아주 좋으시네 자세가. 여러분 선키스트라는 회사는요. 지구로 말하면 협동조합입니다. 맞죠? 협동조합인데 만들어진 역사가요. 1800년도 후반에 만들어졌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 기억에는 1891년도인가 아마 이슈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1900년도에 협동조합이 이제 발족이 됐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한 120, 30년 전입니다. 지금이야 교통도 좋고 통신도 좋고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하지만 130년 전에는요. 미국이지만 교통도 안 좋고 통신시설도 꽤 안 좋았을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다? 선키스트가 만들어진 캘리포니아 주가요. 면적이 우리나라 남한의 5배. 예? 남한 땅덩어리의 5배가 캘리포니아 주라는 지역이에요. 지역. 미국은 약 우리나라의 100배입니다. 100배. 근데 130년 전에 왜 그들이 뭉쳐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농업법을 했냐 이거지. 처음에도 걔네들도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맞죠? 선키스트가 만들어진 배경은 뭐냐면은요. 1800년도 말에 열심히 감귤 농사를 졌는데 납품을 했어요. 근데 납품을 하고 농업인들이 돈을 못 받은 거예요. 유통업자들한테. 그러니까 화가 난 거지. 어떻게 해요? 야 한번 모여봐. 우리끼리 해보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선키스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충북 농기원이 이따팜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줬지만 여러 가지로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 어디에? 유통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멋있게 충분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모임체 아닙니까? 맞죠? 지금 그때와 지금과는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선키스트는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고 제가 아는 농업의 여러 이런 모임체는 맨 처음에는 의기투합으로 만들어지는 건 좋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붕괴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혹시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우리나라가요 농업 쪽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많은 모임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초기에는 많이 모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망가져요. 심지어는 서로 왼수가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제가 오늘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 선키스트는요 여러 가지를 잘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잘한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품질 관리예요. 품질 관리. 예, 좀 적으세요. 예, 좀 제가 하는 말 좀 적으셔. 예, 품질 관리. 이 품질 관리가 뭐냐면은요. 자, 선키스트 감귤 농가가 캘리포니아주에 한두 농장이겠냐고. 수백 개의 농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싸움이 일어납니다. 맞나요? 그럼 거기도 싸움이 없겠냐고. 근데 왜 그들이 뭉쳐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들었고 우리는 안 되냐 이거지.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요.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충청도가 좀 걱정이에요. 사실은. 우리 충청도가. 제가 전국 팔도로 다 다니는데 또 이거 말한다고 무슨 내가 뭐 지역 편향주의라든가 충청도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앞에서 어떤 사람이 새로 만났을 때 이빨엔 소리나 기분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요. 전문용어로 사기꾼이야. 사기꾼. 저처럼 쓴소리 하는 게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전국 팔도로 다 다니는데 충청도에서 내가 느낀 문화가 딱 한 가지 있어요. 문화가. 충청도만의 특별한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화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보니까요. 아유 저기 대표님 아니면 농장주님, 선생님, 회장님 좀 뭐 좀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라는지 아세요? 냅둬요? 아 냅둬요 그냥. 혹시 이 문화 아세요? 제가 이런 냅둬요 문화라고 그러는데 충청도 갖고 있는 특이한 냅둬요 문화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와가지고 뭐 좀 하자라든가 참견하잖아요. 그럼 냅두라 이거지. 냅둬 나 혼자 텐데 네가 뭐야 내가 언제부터 같이 했다고 냅둬요? 아니 맞아 안 맞아요. 오늘 좋은 자리에 저랑 공유 한번 하시자니까 이 냅둬요 문화가 신랑 다 같이 치든가 또 왜 우리는 단합이 안 돼 충청도가 이렇게 뭐만 하면은 그냥 같이 치는겨. 근데 이거 눈치 보고 치지 말고 느려. 이 냅둬요 문화가 얼마나 무섭냐면은요. 냅둬요 문화가 충청도를 저해한 게 확실히 있습니다. 발전을 느리게 했어요. 원래 충청도는요. 입지가 좋습니다. 맞죠? 태풍도 피해가요.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또 사통 발달로 교통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아쉬운 게 없어. 근데 저기 오지 한번 가보세요. 강원도나 전남 이런 오지 가보세요.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똘똘 뭉친다고. 그러니까 문화가 형성돼서 발전을 하는데 충청도는 내가 언제부터 너네랑 같이 했다고 냅둬요 하시더라고 그냥. 아니 맞아요. 제가 느껴본 문화입니다. 이게 문제점이에요. 여기서는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 벗어나면은 쉬운 말로 쓴맛을 보게 만들면은 도망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동 운명체의 핵심 전략이에요. 맞습니까? 맞나요? 제가 오늘 이 멀리까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쉬운 말로 그냥 온라인 마케팅 강의만 하고 하면 들으면 굉장히 쉬워요. 열안내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 얼마나 귀중한 시간에 모이신 겁니까? 맞죠? 저도 귀중한 시간에 모이신 내가 왔고 그럼 우리가 어떤 실질적인 전략과 방향도 좋지만 이따 밤이 잘 돼서 앞으로 충청도가 아니라 전국에서 1등 가는 모바일 쇼핑몰을 만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가. 그럼 이런 핵심적인 가치와 핵심적인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운전하고 한 2시간 동안 오면서 사실은요, 우리 담당 선생님하고 뭔 얘기 했냐면은, 야, 오늘 사람이 많고 좀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카카오 스토리 어떻게 할까? 페이스북 어떻게 할까? 전략을 제가 이 얘기 하다 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1시간 동안 듣다 보니까 그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내가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 차트를 보니까요, 1월달, 6월달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더만. 근데 지금 11월달은요, 거의 안 하시던데요? 그게 벌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요, 이따팜을 주축으로 해서 충청북도가 아닌 전국에서 1등 가는 모바일 쇼핑몰을 만들려면요, 앞으로 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쇼핑몰은 백전백패합니다. 제 말 명심하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제가 왜 13년 동안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서 활동했냐고 내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제가 1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공한 케이스와 실패한 케이스를 많이 봤겠어요, 제가. 근데 그게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기술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술은 흐름이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뭐 한다? 그 기술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근데 현재 제가 볼 때는 그게 이따팜에서는 부재인 것 같습니다. 잠시 제가 느끼는 소견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맞습니까 혹시? 제 말 동의하십니까? 예. 확실히 하세요? 예. 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동의를 하시니까. 자, 제가 이런 똑같은 모델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요. 밀양 아시죠? 밀양. 밀양도 밀양팜이라는 쇼핑몰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올해가 6년 차예요. 6년 차. 연매출이 한 5억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저랑 인연이 있었냐면은 3년 전에 사천에 있는 LIG 연수원에서 이거 똑같은 워크숍을 했어요. 저한테 어떤 의뢰가 들어왔냐면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니? 뭐 이런 뭐 기능적인 걸 얘기를 해달래요, 제가. 그래서 갔습니다. 3시간 의뢰 받고는요. 똑같이 앉아있는데 그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0명 모였거든요. 제가 어떤 걸 했냐면은 앞으로 밀양팜에 나아갈 방향, 밀양팜의 개선점, 여러분들의 역할을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3시간 동안. 그랬더니 한 3개월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그건 것 같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니 그럼 선생님이 나보러 설계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작년 1년 동안 밀양팜 쇼핑몰을 홍보하기 위해서 온라인 마케팅 대행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걸 제가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단순한 기능적인 걸 설명했고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너무 좋아했으면은요 제가 그런 인연이 안 됐겠지. 제가 그날이요 내 기억 잘 안 나는데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5년이 됐는데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안 돼 운영이. 근데 물어봤어. 관리자 물으니까 관리자가 한 명이래 한 명. 한 명이래요. 시에서 한 2천만 원 예산이 내려온답니다. 그러니까 월에 한 200만 원 갖고 가는 것 같아. 내가 물어봤어. 그 업체 사람한테. 당신 뭐 했냐 했더니 저를 적대하시 하더라고. 제가 톡톡 집어내니까. 예. 근데 내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라 밀양팜을 살리기 위해서 머리를 모였더니 참여를 안 합니다. 실력이 없는 거지. 엉망진창이라니까요. 그걸 그나마 제가 1년 동안 온라인 마케팅해서 조금은 잡아놨어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제 역할은 1년까지다. 앞으로 밀양팜이 올해 영유가 되겠지만 내 역할은 1년까지. 나는 마중물만 부어주겠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자립화 작업을 합니다. 누가? 회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내가 하는 게 빨리 관리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해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 필요해요. 근데 조직이 현재 밀양팜이 없다고. 위원회가 있는데요. 법인을 띄고 있지가 않아요. 그냥 모임이야. 그러니까 올해도 안 오고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첫 번째 핵심적인 조직체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지금 영농조합 법인을 현재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영농조합 법인과 저희 팀하고 해가지고는 자립화하기 위한 저희가 인수인계를 6개월 동안 해드릴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그분들이 제가 했던 거 운영을 다 할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이따팜도 확실히 자립력을 갖고 자생력을 갖고 많은 고객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1년 됐지만은요, 제가 느끼는 감정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만의 잔치를 하신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만의 잔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이따팜은요, 여러분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고객, 소비자로 하여금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적도 없었고 아직 그럴 만한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2016년도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교두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까 얼핏 제가 봤더니 어떤 이런 정관인가요? 입점하는 기준, 앞으로 이런 게 있더만요. 솔직히 또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법인이나 이런 모임체 만들 때 어떤 기준을 만들죠. 규칙, 관습 같은 거 만들죠. 근데 농업 쪽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 관습이나 규칙이요. 이행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잠시 읽어봤습니다. 어떤 몇 표를 써야 되고 안 되면 나가라고 하고. 제가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아까 보여드린 그 규칙이 현실로 오면은요. 이행이 될까요? 제가 볼 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는 너무 약해요. 다시 돌아갈게요. 캘리포니아라는 주에서 선키스트가 크게 된 배경은 뭐냐면요. 엄격한 관리였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인센티브와 페널티입니다. 예? 인센티브와 페널티라고요. 여러분, 인간관계, 쉬운 말로 사회 구조는요. 서로 간에 이익이 없으면요. 절대 결속을 하지 않습니다. 이따팜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이익 내려고 만드신 거 아니십니까? 맞죠? 근데 이익은 주겠다고 하나 그 어디에도 보니까 페널티가 없어요. 페널티가 뭐예요? 나가라 이거지. 우리 뭐라 그래? 냅둬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절대 이따팜이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시를 할게요. 운영진께서는요. 오늘 이후로 철저하게 인센티브와 페널티 항목을 강하게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관리가 돼요. 제가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무교입니다. 무교. 전 종교가 없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질문. 이 세상이요. 목사님을 더 신뢰할까요? 신부님을 더 신뢰할까요? 왜요? 아, 본인이 그쪽이니까 이게 냅도유야 이게 냅도유야 이게 보니까 아니 맞는 말씀이신데 대부분의 사람분을 물어보면은요. 목사님보다는 신부님을 신뢰한다고 답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뭐라고? 가족이 없으니까 제가 아는 신부들이요. 가족 많더만요. 아니 신부님은 결혼 안 하시는 거는데 결혼도 하시대 내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따 거기까지 하고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출처가 확실한 게 신부님 쪽이 더 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규제를 이겨내야 됩니다. 심지어는 신부가 되기 전에 1년 전에 어떤 걸 받는지 아세요? 같은 신부 교습을 받은 쉬운 말로 학생들끼리요, 서로 평가를 해요.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A라는 사람이, 그 쉬운 말로 김석이라는 사람이 신부가 될 요지가 있냐, 이걸 누가 평가해? 같은 동기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김석이는 아직 신부가 되면 안 되라고 소원서를 쓰잖아요. 그 사람은 그 해 다음 해에 신부가 못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신부는요, 좀 더 목사님보다는 엄격한 관리에 의해서 세상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나오는 건 내가 알기로는 한 5가지 기관밖에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목사님은요, 너무 쉽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뭐라 그래요? 한국에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은요, 뭐밖에 안 보인대? 빨간색밖에 안 보인대, 십자가밖에. 그러니까 거기들은 뭐라 그래? 아,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는 목사님보다는 신부가 낫다라는 이상한 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고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맞는 비유인지 모르지만 왜 이런 비유를 들었냐면은 출점 고객, 출점 전략이 확실해야지만 고객은 신뢰라는 걸 얻고 구매를 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원장님이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원장님이 저랑 코드가 맞는 것 같아. 이분이 가만 내가 처음 오늘 뵀는데 이 농업에 보는 이 관점이 정확하신 것 같아요. 저는 농업에서 하나의 단어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저는 과감하게 저는 신뢰라고 외칩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왜 힘드냐면요. 고객과의 현재 신뢰가 무너졌어요. 이게 지금 힘든 겁니다. 이게. 왜 국가에서 이비즈니스 교육 이런 워크숍을 진행하냐면은 이런 걸 배워서 물건을 많이 팔아라가 아니라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을 통해 뭐를 회복해라? 신뢰를 회복하라고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고요. 근데 아까 전에 신뢰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따팜이 고객과 우리 충북 농업인을 연결해주는 뭐 있다 그런 뜻이라며요. 맞나요? 이게 공모에서 얻은 브랜드입니까? 뭐 공모를 한 것 같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내용은 좋아요. 아까 플랫폼 사업도 말씀하셨지만 플랫폼 사업의 핵심은요. 신뢰 회복이에요. 신뢰 회복. 그런데 제가 어저께 1시간 정도 이따팜을 분석한 결과 신뢰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쉬운 말로 나 잘났다밖에 없었어요. 고객은요. 그 잘난 거를 고지고대로 듣질 않습니다. 어떻게 연상을 하죠?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농산물은 대체에 의한 경쟁 우위가 많기 때문에 어디 가도 경쟁할 수가 있고 비교할 수가 있다는 게 문제점이죠. 거기서 내 농산물이 최고다? 그 고객이 그걸 할 것 같죠? 전혀 고객은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제 화두의 키워드 핵심은 뭐냐면은 신뢰예요. 신뢰. 이 신뢰가 회복되지가 않으면은요. 이따팜도 그냥 하나의 쇼핑몰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약 2시간 동안 이제 실습을 하시겠지만 이따팜에 있는 농산물 콘텐츠를 여러분 개인이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활동을 하실 거예요. 그 홍보하는 활동의 핵심 주제는 신뢰라는 걸 명심하세요. 내 제품에 대한, 내 상품에 대한, 내 농가에 대한, 내 농장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해보십시오. 고객은 전혀 반응을 하질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 운영하는 거를 가만히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기술의 차이가 아니에요.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고객으로 하여금 얼마나 많이 믿게끔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잘 운영되시는 거고 쉬운 말로 반응이 많이 오는 거고 그 믿음의 요소가 없으면 반응이 안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이런 반응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글을 쓰면은. 근데 그런 반응이 안 온다니까요. 그게 왜 안 올까요?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뻔한 얘기를 쓴 거거든. 안 그런가요? 하루에도 수억만 개의 콘텐츠가 올라오는데 또 그 얘기가 그 얘기 올라왔어. 그러면 읽지도 않고 반응도 안 보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에요. 슬퍼요도 올리는 게 우리는 다행이라고. 그럼 관심을 모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SNS를 운영하는 가만히 내가 그 흐름을 보면은요. 무관심의 연속입니다. 무관심. 이따팡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를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아까 보니까 이따팜의 농장 소개, 상품 소개 뭐 이런 거 있고 아래에 개인 블로그와 페이스북 연동할 수가 있죠.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농가별로 들어가면은. 돼 있는데 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 페이지만 봐서는요. 그 농장에 대해서도 어디에도 고객 입장에서는 신뢰감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품 소개 정도인 것 같아. 상품 소개. 예? 그러니까 그 페이지의 어떤 형식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갈 컨텐츠를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핑거팜 오셨어요? 핑거팜? 안 오셨어요? 아니, 그나마 눈에 띄는 게 핑거팜이던데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자세히 못 봤지만. 그죠? 그 포도 하시는 것 같던데? 포도 맞죠? 그나마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핵심은 좀 젊은 농부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제가 얼핏 봤는데 그나마 좀 이렇게 핵심은 잡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요 신뢰 회복하는데 여러분 틀을 주제를 벗어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신뢰는 뭐다? 나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나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과를 농사짓고 감귤을 하고 포도를 짓는다. 우리는 포도와 감귤과 사과를 알리기 위해서 제품에 대한 얘기를 쓸 수밖에 없죠. 맞죠?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앞으로의 콘텐츠는 제품 위주의 이야기 가지고는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만 아는 아니면은 고객만 아는 특별한 이야기를 제품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사과 이야기요. 사과에 대한 제품의 이야기요. 기능 이야기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고객은 그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뭐라고 그래? 우리 충주사과 맛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맛있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밀양사과는 더 맛있어요. 내가 먹어보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이길 것이냐고. 근데 반대로 내가, 내 자신이, 내 이야기가 고객과 신뢰가 쌓이잖아요? 그럼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사람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로 믿음을 끌어낼 수 있으면은 그 나에 대한 믿음 이야기로 구매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요즘에 온라인 마케팅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기능적인 얘기보다는요, 여러분의 소소한 얘기, 시시콜콜한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보세요. 요 앞에 보시면요, 영상을 찍고 있죠. 한번 보세요. 이쪽에. 영상 하나 찍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요,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 저도 강의가 상품 아닙니까? 맞죠? 제 강의 상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담당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주는 겁니다. 저는 영상을 가지고 제 블로그나 카스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올릴 거란 얘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영상 찍으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원래 이들 오면은 막 새도 찍어야 돼. 아까 보니까 블로그 두레단? 회장님이세요? 아르냐키? 저한테 수업 받으신 분이 회장님이니까 참 그러네, 내가 또. 아니, 우리 아르냐키 사장님이요. 충주 농기센터에서 EBS 과정 15회인가를 저한테 들으신 분이세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게 저분은 농사 언제 짓는지 몰라. 엊그저께 코엑스 서울에 코엑스들이 또 코엑스에 와 계시는 거야, 거기에. 농사는 언제 지셔 도대체가? 막 사진 찍으셔야 되고 우리 충북 농업인 이따팜 회원들은요. 내년에 농사를 열심히 짓기 위해서 지금 워크숍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국민과의 신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농장 열심히 하고 있네요. 잘할게요. 그건 뭐예요? 당연한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내 거 농산물을 만드는데 열심히 하겠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2016년도 충북의 농산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멋진 워크숍에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년에 만나요. 이런 게 바로 신뢰를 주는 컨텐츠라는 거죠.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별로 대답이 별로신 것 같아. 아시겠죠? 그럼 제가 메모한 거 오늘 정리하고는 제가 좀 그래도 어쨌든 이게 온라인 마케팅 수업이니까 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사실. 사실 오늘 3시간을 저한테 그냥 전략이라든가 방향 설정에 대해서 의뢰가 왔으면 제가 충분히 쫙 풀 텐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1시간 정도 뒤에 들으면서 좀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앞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요, 뭘 놓치시면 안 되면은요, 핵심 키워드 전략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아까 보니까 농가 소개를 열심히 해주세요가 아니라 1월 달에는 이런 핵심 키워드로 이렇게 써주세요라는 걸 누가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홍보가 돼요. 여러분 1월 달에는 고객들이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1월 달에는 설마 1월 달 이 추운 엄동설안에 바캉스나 슈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맞죠?
스키나 겨울 상품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뭐라고 그래? 주 관리자가 여러분 1월 달에는요. 우리 농장에 대해서 겨울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써보세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누가 한번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또 5월에 5월에는 여러분 가정의 달이니까 내 농산물을 가정에 맞게 글 좀 써주세요. 이렇게 컨트롤 역할을 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혹시 농기원에 있나요? 이러신 분이 지금 선생님? 있으세요? 있어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담당할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말대로 이벤트는 이벤트예요. 매일 하는 게 이벤트가 아니에요. 지금 뭐 얘기 나오죠? 도대체 백화점은 맨날 세일한다며요. 그러니까 세일에 대한 고객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겁니다. 이런 이벤트는 안 됩니다. 이벤트는요, 내가 볼 때는요, 짧게는 3개월에 한 번, 길게는 한 5, 6개월에 한 번 하는 게 이벤트예요. 말 그대로 이벤트. 프로모션은 뭐예요? 프로모션은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분들의 희생이에요. 희생. 제가 볼 때는. 제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모 지자체와 내가 이런 프로모션을 한번 기획해 볼게요. 그 대신 어떤 좀 상품이 걸려야 되니까 한 10가지 상품만 도움을 주었더니 그 아무도 열심히 하다가도 상품을 안 냅니다. 그리고 그 이 프로모션 안 했어요. 내가 기분 나빠서. 무슨 얘기냐면요. 프로모션은 뭐냐면 우리가 한두 개를 버리고 10개, 20개를 얻는 전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희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프로모션도 누가 딱 중심을 잡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다라는 기획할 수 있는 담당 파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키워드 전략, 월별로가 좋아요. 월별로 이번 달에는 어떤 키워드로 핵심적인 얘기를 공동으로 한번 같이 써보자. 그럼 이딴팜에 아까 보니까 백농가 이상인 것 같습니다. 백농가가 충주 겨울 이야기만 써보세요. 고객이 겨울 검색하면 충주가 위에 뜨겠죠. 그래야지만 홍보가 되는 건데 여기는 겨울, 여기는 봄, 여기는 여름 써보세요. 그러면 홍보가 안 된다는 거죠. 홍보는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과 통일성.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 키워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그와 맞물려서 이벤트와 프로모션 할 수 있는 어떤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는요. 운영진이 고민 좀 하세요. 하셔가지고 우리 이따팜에 들어온 농산물은요. 최소한 이 정도 규칙은 있어야 되는 것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잘 지키시면 인센티브를 주셔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과감하게 페널티를 주셔야 돼요. 원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체 강을 흐리는 법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다시 좀 크게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자, 아까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거는 내가 우리 그 기술원이 진짜 큰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기술원에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한 4, 5년 동안 만나본 농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해라 그러면 안 합니다. 네, 절대 안 움직이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우리는 그동안 하라고만 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바꿔봐야 돼. 왜? 그분들의 현재 상황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 때문에 해라라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누가? 기술원이. 그래서 저는 이런 말 들어봤죠? 시스템이 뭔 뜻이에요? 시스템이?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집합체를 우리가 시스템 그럽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충북 농업기술원이 이따팜이라는 정확한 규칙에 의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지. 그 농업인물을 일로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들어왔는데 그대로 안 해. 그럼 나가 이러시면 됩니다. 현재 그런 시스템이 내가 보니까 약간 모호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 면도 그렇고 어떤 관리 면도 그렇고 운영 측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은요. 이런쪽으로 좀 공부하셔서 우리 이따팜, 그러니까 충북의 이따팜 쇼핑몰에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짧게 잡지 마시고요. 한 1, 2년 좀 텀을 두시고는요. 이따팜의 시스템을 꼭 구축해놔야 앞으로 3년 뒤에 우리가 썬키스 같은 멋있는 회사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실내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기능적인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능적인 거는 차후에 우리 박종훈 선생님이 말씀하실 텐데 기능적인 것 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우리 이따팜 어드민이 팀장님이 관리하시지 않잖아요. 담당님이 아시죠? 이따팜 그 관리자 페이지에
혹시 고객을 분석하고 고객을 리서치하는 기능이 혹시 있습니까? 없지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마존이라고 해요. 아마존? 아마존이라는 쇼핑몰 아십니까? 아마존이 곧 이제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미 다 회사가 설립돼 있습니다. 아마존이요 94년도에 인터넷 도서 판매 인터넷 도서 판매로 생긴 회사가 지금은 전 세계 글로벌 1등인 쇼핑몰이 됐어요. 그들의 핵심 성공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기술이 아니에요. 그들은 끝까지 고객을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따팜의 어드민에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은 제 얘기 들어보세요. 네. 이따팜 어드민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기능적으로 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업체 내가 아까 내가 여쭤본 거지 업체 사람이 왔냐.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업체에다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돈 더 달랄 거야 아마 분명히. 물어붙이라고 그냥. 이따팜의 어드민에는 그러니까 어드민이라는 게 관리자 페이지를 말씀드립니다. 어드민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김석이라는 사람이 이따팜에 왜 왔고 이따팜에서 뭘 구매했고 언제 구매했고 몇 번 구매했고 이런 거를 프로그램적으로 분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분석한 툴을 가지고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죠? 김석이 로그인을 하면은 그 입맛에 맞는 내용만 보여주는 거지. 그게 아마존의 성공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가보세요. 내가 아마존에다가 블로그 마케팅 전략 책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블로그 마케팅 전략 책만 나오는 거라 그 옆에 광고가 내가 좋아하는 입맛에 맞는 광고가 싹 떠요. 그게 나한테만 보여집니다. 이게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인데 빅데이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은 데이터를 모집해서 분석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따팜에 들어왔어요. 아까처럼 월별로 들어온 수, 증가 추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석이 왔는데 왜 왔어 이 사람이 도대체? 그리고 언제 왔어? 뭘 구매했어? 몇 번 구매했어? 이런 게 분석이 되고 이 자료가 1년 내지 2년만 쌓이잖아요. 그러면 고객 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김석이라는 사람은요. 밤색 넥타이를 좋아해요. 성향이 왜냐면은 들어와가지고 검색을 맨날 넥타이, 밤색 검색을 하니까 신발도 밤색을 좋아해. 이게 내 취향입니다. 근데 밤색 취향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맨날 빨간색 타이나 검정색 구두를 광고하면 이 사람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왜 안 사?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밤색 타이나 밤색 신발을 내가 로그인 때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살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거예요, 이거. 이게 어드민에서 시스템적으로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걸 끊임없이 내 고객에게 메일과 문자를 보내야 고객은 이따팜에서 도망가질 않아요. 우리 이따팜에 있는 사과와 귤은 좋아요. 언제든지 고객은 도망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좀 더 싼 데 가면 글로 가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그 A라는 김설한 사람의 자체에 대한 성향을 분석해주고 그 성향에 따라서 마케팅에 대한 맞춤을 해주면 절대 그 고객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편하니까. 지금은 정보의 공해예요, 공해. 너무나 정보가 많습니다. 핵립증후군이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갈팡질팡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이따파면서 또 갈팡질팡하는 재료를 줘봤자 고객은 절대 무르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맞춤형 어드민 페이지에서 전략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자료는 모아지고 있다고 컴퓨터에. 이거를 분석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기세요. 해달라고 그냥. 뭐 돈 얘기만 할 텐데 해달라고 하세요. 기본 페이지가 다 있어요. 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걸 붙여가지고 끊임없이 그거는 기술 안에서 고객으로 문자 보내주고 우리는 농업인은 뭐 하면 된다? 열심히 생산상품 만들고 농가 이야기 써주고 업무 분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따팜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아니 지금 굉장히 외로워 지금. 아니 제가 막 지금 아시죠? 막 이 침튀기면서 막 목록을 했는데 별로 이 반응이 저 새끼 뭔 소리 하나 지금 막 이러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시죠? 제가 그동안 농업에서 교육과 컨설팅을 특히 온라인 부분에 하면서 느낀 점을 짧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길게 말씀드릴 수가 좋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짧게 다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돼요? 3시 반인데? 아니죠. 저기 선생님 계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 힌트 드릴게요. 빨리 제가 끝낼게요. 왜냐면 뒤에 실습이 있으니까. 자, 제가 앞으로 농업 마케팅의 방향만 제시하고 내려갈게요.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케팅이에요. 그중에 그냥 온라인 분야를 우리가 그냥 온라인 마케팅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케팅 공부를 끊임없이 하셔야 되고 이따팜을 성공시키려면요. 여러분 다가 마케팅 반 전문가는 되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산으로 안 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갑니다. 김석 농업 강사가 말하는 앞으로 농업 마케팅의 방향만 빨리 설명드리고 내려갈 텐데 숙제예요, 숙제. 뭐 우리가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숙제인데 뭐냐면 제가 오늘 이슈만 던질 거예요. 해답은 안 드립니다. 제가 힌트만 드릴 테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 농산물을 어떻게 농업 방향에 끌 거는 여러분의 몫인 것 같아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농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참 농업 공부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악재밖에 없어요. 근데 강사가 와서 여러분 힘드니까 하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악재 속에서도 어쨌든 긍정적인 걸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강사 아닙니까? 맞죠? 우리 교수님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교수님들은 학문적으로 열심히 하세요 내려가잖아. 우리는 뭘 하는지 모르잖아. 우리 강사는 뭐야? 열심히는 이렇게 해야 되는 설명하는 게 강사라고요. 강사 훨씬 더 낫지. 나 잘났다고. 웃지도 않아. 웃지도 않아. 자,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 돈을 벌어요. 맞나요? 시대의 흐름을 놓치면 돈을 못 법니다. 조금 벌겠지, 조금. 찔끔 벌겠지. 그러니까 이 흐름은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농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답을 제가 찾았어요. 드디어 얼마 전에. 농업의 흐름이 있더라고요. 자, 세상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큰 흐름이 있는데 너무 넓게 가지 말자고. 우리 한국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갈 방향을 읽으면 답이 나와요.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트렌드 워칭 그래요. 트렌드. 시대의 흐름을 읽어라. 제가 우리 한국의 시장이 앞으로 30년 동안 갈 트렌드 내가 어저께 읽어냈어요. 뭐냐면 자, 이런 거죠. 자, 장수라는 말이 뭐예요? 장수. 오래 산다? 그러면 질문, 우리 저기 아로니아키 질문. 우리 선생님한테는 장수가 행운이에요? 재앙이에요? 솔직히. 왜 재앙이랴? 우리 선생님한테, 대표님한테 물어봤는데. 대표님, 장수가 오래 사는 게 지금 행운이에요? 재앙이에요? 그런 생각합니까? 우리 어머님은 왜 재앙이야? 요즘 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힘들어, 내가 보니까. 자, 여러분. 앞으로 사람이 오래 살 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혹시 여긴 동의하십니까? 이미 100세 시대가 나왔죠. 이론적으로 인간이요. 147살을 산대요. 징글징글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야 오래 사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저는 장수에서 농업의 방향을 찾아냈어요, 제가. 제가 오늘 들어보시라고. 제가 괜히 유능한 강사가 아니라니까요. 읽어내잖아, 해답을. 자, 장수는 좋은데 앞으로 장수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리스크. 리스크가 뭐예요? 위험 요소, 위험성. 오래 사는데 위험성이 많다는 얘기지. 근데 그중에서도 3대 장수 리스크가 있대요. 요즘 가만히 매스컴을 보십시오. 케이블 TV 보세요. 맨날 이 얘기 좀 하고 있어요. 이 얘기 사실은. 앞으로 오래 사는 건 자명한 일인데 그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위험 요소를 얼마나 줄이냐에 따라서 내 장수가 행운이 될 수가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보세요. 앞으로 3가지를 줄이셔야 돼. 3가지를. 그러면은 장수가 행운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유병장수예요. 유병장수. 유병장수가 뭐예요? 병 없이가 아니라 병이 있는 거지. 유자니까. 병이 이씨 오래 사는 게 유병이지. 여러분 이제 무병장수라는 말을 그 누구도 안 씁니다. 요즘에 안 쓰는, 옛날에는 무병장수 하셔서 그랬죠. 요즘에 그런 말 안 써요. 왜 그럴까요? 무병장수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오래 살면 아플 수밖에 없다니까요. 맞죠? 유병장수 앞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농업인들은요. 나 하나 망가지면 그래 올해 농사는 끝이잖아요. 맞죠?
몸 관리 잘하셔야 돼. 또 먹는 걸 만드시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신뢰가 쌓입니다. 내가 몸이 뚱뚱해. 내 몸이 뚱뚱해요. 근데 뭐라고 그래? 다이어트 하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 너나 하세요. 그러잖아. 내가 사과를 팔어. 사과는 비타민C가 많대요. 근데 내 얼굴이 막 다 죽어가. 그럼 뭐라고 그래? 너나 쳐드세요. 그러잖아. 유병장수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무전장수 안 돼요. 무전장수가 뭐예요? 돈 없어서 사. 이거는 민폐야, 민폐.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랑 마케팅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따팜 열심히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전장수 안 됩니다. 이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민폐라니까요. 또 하나, 무업장수 안 돼요. 일 없이 오래 사는 거. 이것도 민폐예요. 내가 보니까.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정년 시기는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놀면서 앞으로 지낼 일이요. 약 직장인으로 따지면 40년을 놀아야 된대요. 여러분 뭐하고 놀 건데요? 근데 농업은 내 몸만 건강하면은 끊임없이 일할 수가 있는 게 장점이지. 근데 직장인은 어떻게 해야 돼? 50 넘기기 전에 다 잘린다고. 여러분들 얼마나 행운합니까?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현실 인식을. 그런데 제가 오늘 무전과 무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농업의 비전은요. 얘한테 있어요. 얘한테. 이거 안 좋죠. 얘한테 있어요. 얘한테. 유병장수한테 있어요. 유병장수. 자 보세요. 사람은 오래 살 것이다. 근데 오래 산다는 건 뭐다? 아플 것이다. 사람이 아프면은 제일 먼저 뭘 바꿉니까? 에? 먹는 걸 바꾸지 않나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국민의 먹는 걸 만드시는 분이죠? 맞나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거를 먹는 걸로만 팔아왔기 때문에 농업이 힘들어진 겁니다. 왜? 시대는 점점 아프다, 유병, 무병, 장수 이쪽으로 시대의 흐름은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얘와 역행해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맛있어요, 달아요, 좋아요, 싸요 이런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객은 여기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농산물은요. FTA에 의해서 여러 나라와의 물건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 아픈 사람이 중국 거 안 먹습니다. 아무래도 국산을 찾아요. 그럼 내 농산물을, 내 아로니아를 그냥 고객의 입맛에 맞게 먹는 걸로 팔 것인지 아니면 아로니아를 몸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팔 것인지 어디가 더 부가가치가 높을까요? 제가 볼 때는 후자예요. 왜? 농산물은 병을 고치는 약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설명을 드리려면요. 제가 한 두세 시간 좀 이 과정을 설명을 사실 해야 돼.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시간 없으니까 내가 결론만 말씀드리는 건데 제 말은 그러니까 오늘 듣고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김석 강사가 농업의 아젠다를 이쪽으로 제시를 했는지. 먹는 거로는 앞으로 여러분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한중 FTA 발효됐죠? 통과됐죠? 그러면 조만간 중국의 농산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그들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자료를 봤더니 평균 33%래요. 아로니아가 10,000원에 팔 때 똑같은 아로니아가 중국 거는 3,300원에 들어온대요. 그럼 고객이 과연 충주의 아로니아를 높게 사서 나는 얘만 먹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쨌든 싼 걸로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충주의 아로니아 킹의 아로니아를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고치고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는 예방 쪽으로 접목을 시키면은 고객은 그쪽으로 손을 내민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가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나라 농업의 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 흐름을 봅시다. 얼마 전에 방송 발표됐죠. 카카오가 드디어 농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보셨나요? 뉴스? 네. 그럼 그런 대기업이 왜 농업에 또 손을 댈까요? 또 하나. 삼성이 뭘로 돈 번 회사예요? 삼성이. 전자전에 밀가루, 설탕 팔아서 돈 번 거 아니에요. 제일제당. 그럼 삼성이 제일제당으로 돈을 벌어서 어디에 투자했어요? 삼성전자에 투자했죠. 삼성전자가 지금 돈 벌었죠. 현재 삼성전자가 어디에 투자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바이오 의학에 생명의학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럼 대기업 애들이 바보입니까? 걔들이 왜 바이오 의학에 투자할까요? 돈 냄새 맡은 거지.
그리고 자꾸 정부를 상대로 뭘 풀으라고 그래요? 의료법을 지금 풀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의료 민영화. 그럼 왜 기업이 의료법을 풀라고 그럴까요? 현재 의료법을 국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장사를 못 한다고. 근데 의료법을 풀면은 삼성이나 현대가 의료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의료비가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은 힘들어지겠죠. 그거를 지금 선수치고 있는 거죠. 더 나을 것 없이 현재 바이오 의학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이거를 읽으셔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읽어요.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은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무기 아시죠? 무기.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건요. 무기 사업이에요. 무기 사업. 두 번째가 뭐예요? 제약 사업. 제약. 약. 백악관의 대통령을 올리고 내리는 걸요. 미국은 제약회사들이 다 로비를 합니다. 그만큼 파워가 세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가 더 뭐예요? 식량. 그렇지, 식량.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식량을 책임진 사람이죠. 이 물결의 흐름을 잊지 마십시오. 먹는 걸로 식량 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같이 먹되 이거를 몸을 고치는 식량이나 먹거리로 접근을 해야지만 농산물은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흔히 조상이나 의학계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그걸 약식동원 그래요. 써놓으세요. 약식동원. 약과 식품은 원리가 같다. 이게 약식동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고객과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고객의 관심사는 어디로 가고 있다? 현재 건강이나 웰빙으로 가고 있다. 그럼 그들이 좋아하는 걸 내가 얘기해줘야 고객은 소통을 하고 반응을 보인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농산물은 약식 동원에 의해서 약과 식품은 같기 때문에 내 농산물을 사람의 건강을 관리하고 건강한 몸을 고칠 수 있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콘텐츠를 올려줘야 고객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농산물은 한중 FTA나 TPP나 모든 상황이 쉽지가 않고 많은 사람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 농산물의 차별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볼 때 관점은 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 마케팅의 주제가 농산물 이제 약으로 팔아라가 제 마케팅의 주제입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네. 네. 질문까지 하시고. 예. 근데 약속하게 되면 네. 물리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을 또 왜 안 하나 했어 내가. 제가 말하는 거는 과대 광고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광고라는 건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요 말 하기 전에 한 두세 시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되신 거지. 그러니까 야구랑 당연히 걸리죠. 근데 그게 마케팅적으로 방법이 다 있어요. 예,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마케팅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또 길어요, 그거 하려면. 오늘 못해. 그러니까 이해 좀 하시고, 그거 다 마케팅으로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시는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들이 가만히 보면은 매출 성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예시요? 도라지가 어디에 좋죠? 좋은지 알죠? 도라지 엑기스 기관지에 좋죠? 근데 제가 강원도에 이 말은 좀 길어지는데? 강원도에 갔더니 강선홍 교수한테 받았는데 이 도라지 엑기스를 좀 팔고 싶대요. 그분이 중사로 제대하신 분이야. 그래서 건강을 찾아가지고는 도라지 엑기스를 팔고 싶은데 안 팔린대요. 가격 너무 싸대요. 그래서 뭐랬더니 이분은 그냥 음료수로 팔고 있는 거예요. 음료수. 나보고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이상한 철학이지. 음료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거래요. 커지지. 누가 커져? 대기업 음료 시장이 커지는 거지. 우리 같은 영세시민 음료 시장이 커지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못 읽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랬더니 이거를 좀 잘 좀 팔고 싶대요. 그래서 뭐랄까요? 약으로 바꾸세요. 약으로 바꾸라고. 농산물의 포장지와 농산물의 설명과 농산물 도라지 엑스를 파는 내가 약으로 설명하면 약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오늘. 그럼요. 뭐 무서워서 뭘 못 담근다고? 소땀에?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마케팅으로 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되게 궁금해 하시네. 그 다음에 저를 한번 초빙하세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걸 마케팅으로 푸는 방법, 그거 다 오늘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은 뭐냐면은 거짓말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마케팅은 뭡니까? 내 제품을 고객이 살 수 있게 포장하는 게 마케팅이라니까요. 그 포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현재 그냥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궁금해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제 방법은.
그러니까 뭐 질문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향후에 만약에요 그 농산물 마케팅 제가 기회가 있으면요 한번 제가 차근차근히 그걸 따져 드릴게요.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똑같은 농산물을 어떤 A라는 농업인은 먹는 걸로 팔았고 B라는 농업인은 먹는 게 아닌 건강해서 팔았다. 내가 볼 때는 이쪽에 승산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걸 이해하려면요 끊임없이 마케팅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종차별화, 동종차별화도 이해해야 되고 고관여, 저관여도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있어요. 기법들이.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를 배워서 끊임없이 온라인에서 얘기하는 게 온라인 마케팅의 본질이에요. 우리 사과 맛있어요가 아니라 이거는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고객이 좋아하는 소리를 내가 끊임없이 해주는 게 방향이다. 그 방향은 뭐다? 그거를 먹는 쪽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몸을 고치는 쪽으로 내 농산물을 설명하는 게 좀 더 전략적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따팜이 하나의 지금 공동 운명체가 되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운명체에 대한 소속감을 좀 책임감을 느끼시고 이탈하지 마시고 누가 뭐라고 제시하면요. 안 맞더라도 일단 따라오세요. 나중에 말씀하시면 되니까 분열시키지 마시고 그래서 이따팜을 앞으로 충북이 아닌 우리나라 최고의 농산물 쇼핑몰로 만들기를 제가 기원을 드리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셔가지고 돈도 많이 버시고 행복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농업의 희망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